어딘가 급히 달려가는 한 여학생. 그녀가 도착한 곳은 어느 바닷가의 사고 현장이었는데요. 그곳에는 그녀의 엄마가 싸늘하게 식은 채 누워 있었죠. 엄마. 예분아. 아저씨, 우리 엄마 왜 이래요? 그저 내가 차 유리부터 깨고 빼냈는데 늦었대. 그렇게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된 그녀의 이름은 봉예분. 엄마! 예분은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와 이모가 살고 있는 무진으로 이사를 오고. 예분아! 여기 도착하면 전화하라. 힘들었지? 할아버지는? 안에 계셔. 이어 할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예분이 왔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쩐지 예분을 달가워하지 않는 할아버지. 하지만 예분은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의사가 되기로 하죠. 할아버지가 내색은 안 하지만 너 수의학과 가는 거 엄청 좋아하실걸? 고집불통 놓친네 진짜. 내다 보기라도 하지. 이모, 나 최고의 수의사가 돼서 돌아올게. 내가 이 병원 제대로 키울 거고 이모들 진짜 허강시켜줄게. 그리고 몇 년 뒤 예분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물병원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동물병원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도 보고 돼지도 보는 수의사한테 개랑 고양이들이 오겠냐고요. 소랑 돼지랑 안 볼 때도 손님은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예분의 병원은 파리만 날렸죠. 여기 고깃집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 한 농부 아저씨가 그녀를 찾아오는데 아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금실이 때문에 좀 깨름직해서요. 걔가 임신한 거 아시죠? 근데 아직 출산일은 아닐 텐데. 같이 가보시면 안 될까요? 이에 아저씨를 따라 그 집으로 가보는 예분. 우리 소 처대예요. 산딸 가까워질수록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요. 맨날 울어요. 제가 가서 잘 볼게요. 그런데 평소 한적하기만 한 도로가 오늘따라 막히는데요. 아유, 생전 없던 차들이 어디서 이렇게 났대야? 알고 보니 오늘 무진에 별 떨어진다. 유성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축사에 도착한 예분. 금실아, 언니가 좀 볼게. 다행히 손은 건강한 상태였죠. 애기 심장도 잘 뛰고 엄청 잘 놀고 있어. 엄청 튼튼한 애 같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어 남은 진료를 이어가던 그녀가 손으로 좀 만지면서 살펴볼게.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던 그 순간 갑자기 그곳에 떨어지는 유성. 그 충격으로 날아간 예부는 정신을 잃고 그때 꿈에서는 물에 젖은 엄마를 만나죠. 엄마. 그러나 엄마는 그냥 가버리고 엄마. 예부는 엄마를 부르다 정신을 차리는데 알고 보니 예부는 무려 3일 동안 잠들어 있었죠. 너 어떻게 된 거야? 왕진갑도 쓰러져서 3일 만에 깼어. 어? 3일? 응. 나 왜 쓰러졌대? 나야 모르지. 이에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던 그녀는 뭐가 번쩍해서 쓰러진 것 같긴 한데. 정아, 언니가 3일이나 쓰러져 있었대. 언니 걱정 많이 했지? 키우던 고양이를 안아 올리는데요. 그 순간 영이야. 자, 이제부터 언니랑 같이 살자. 갑작스러운 환영에 깜짝 놀란 예분. 뭐가 보이는 거지? 정아. 이어 낑낑대던 강아지를 안아 올린 예부는 강아지가 사라진 간식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나 어디 아픈가 봐. 예분아, 이거 이모 줘라. 심지어 그녀는 생선이 본 것까지 읽어내는데요. 왜? 이거
알리 총각이 잡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아, 나 병원 가야 돼. 지금 병원 가야 돼요. 이에 일단 병원부터 가보는 예분. 아무 이상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증상이 있으세요? 그게 막 이상한 게 보여요.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럼 그 강아지가 간식 놓친 것도 보이고 다 우럭 있잖아요. 걔가 미끼 무는 것도 보여요. 정신과에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병원으로 돌아와 다시 강아지 엉덩이를 만져보는데 멍아, 저기서 뭐해? 일로 와. 뭐 먹는 거야? 야, 일로 와. 됐다. 그렇게 예부는 자신이 만지면 상대의 기억이 보인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래? 이 이상한 증세에 놀란 예부는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랬다. 넬라 존스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바로 사이코메트리였는데, 사이코메트리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물건 또는 사람을 접촉할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일 혹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환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생긴 능력이 사이코메트리라는 걸 알게 되죠. 사이코메트리? 그럼 사람도 되는 건가? 이에 예부는 사람에게도 통하는지 실험해보기로 하는데요. 사람도 보인다 이거지? 그냥 이유 없이 막 만지면 빼박 변태지. 그때 소매치기를 발견한 예분. 이에 그녀는 그 남자의 기억을 보기로 하는데 신이 주신 기회다. 하지만 기억이 잘 보이질 않고 뭐지? 다시 확인. 그 순간 에이씨. 한 형사에게 잡히고 말죠. 따라와. 이 형사의 이름은 문장열. 그는 얼마 전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좌천돼 이 시골로 내려와 있었는데 현재 장열의 목표는 여기서 큰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사 까칠하기만 했는데 정말 오해시거든요. 진짜 소매치기였다니까요? 소매치기면 엉덩이 만져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보려고. 근데 엉덩이를 왜 만져? 이에 하는 수 없이 모든 걸 밝히기로 하는 예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초능력자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건 씨알도 안 먹힐 얘기였고 그래도 워낙 좁은 동네라 곧바로 풀려나긴 하는데 신분 확실하고 도주 우려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피해자 찾으면 다시 소환이야. 그렇게 경찰서에 다녀온 그날 저녁 누나. 덕희야. 네? 아니 왜 그쪽이 여기 있어요? 옆집으로 이사 왔다는 장열. 누나,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뭐? 가자. 그런데 매트리스를 옮기던 장열이 휘청대자 도와주려던 예부는 그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는데 그의 기억 속에는 살벌한 범죄 현장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당시 사건에는 뭔가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가 왜 여기? 이 일로 장열은 분노하지만 이런 변태 새끼가 이씨. 이거 아주 상습범이구만. 누나 허리 괜찮아요? 너 조심해. 예부는 자신의 초능력이 놀라울 뿐이었죠. 사람도 보인다고?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장열의 눈에는 예분이 그저 변태로 보였는데요. 사실 장열은 수사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좌천되었고 근데 진짜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1년 공들인 수사 다 파토나고 다 잡은 백사장 코앞에서 놓쳤어. 증거도 다 인멸됐고 눈에 까신 너 좌천되자마자 그 새끼 아주 지 세상처럼 활개치고 다녀. 기다려. 서울 가서 내가 망친 거 내 손으로 꼭 정리할 거니까. 그런 만큼 얼른 다시 서울로 올라갈 기회를 찾고 있었죠. 큰 거 하나만 던져줘라. 여긴 사건이 없어도 너무 없어. 백사장이랑
락거리 하던 테드창 알지? 그러자 혹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 동료 형사. 그놈 마지막 행선지가 그쪽이야. 공공루트도 그쪽 근처 아니겠어? 여기? 그 말에 장렬은 의지를 불태우는데 가자! 창식! 테드창! 그런 한편 다음날 예분의 병원을 찾은 아저씨. 이 병원이 개를 용하게 본다고 해가지고 왔시오. 우리 쫑구도 사료를 안 먹어요. 이에 예분이 엉덩이를 만져 기억을 살펴보는데 어이구 또 왔네 또 왔어. 이어 아저씨에게 처방을 내려주죠. 집에 개구멍 있으시죠? 에? 왜 개구멍 없는데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개구멍 막으시면 쫑구 밥 먹을 거예요. 하지만 예, 13,000원입니다. 한 소리하는 아저씨. 여기 병원은 아주 떼돈 벌것이오. 아, 선생님이 명의시죠? 명이지 명이.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개구멍 찾으란 소리하고 뭐? 13,000원? 13,000원을 받네. 아이고 부자 되시오. 가자 쫑구야. 그리고 그날 오후 밥 먹자 쫑구야. 어서 라운드야. 쫑구야. 아저씨는 예분이 말한 개구멍을 발견하고 놀라는데요. 안장하고는 뭐 웃지 않았대요. 그 덕에 소문은 더 퍼져 예분의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뤘죠. 나눠드릴 거예요. 네. 저희 애가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목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분은 거의 모든 진료에 자신의 초능력을 활용했는데요. 일로 와, 목줄하게 얼른. 야얘 혹시 유기견인가요? 네, 제가 입양했어요. 전 주인한테 목줄로 학대당한 모양이에요.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목줄 말고 하네스로 바꿔주세요. 그 보호자분의 노력이 중요해요.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선생님 다음이요. 어서 오세요. 한 훈남을 보고 반해버린 예분. 선생님? 죄송해요. 그는 유기묘를 데려다 키우는 심성 고운 남자였는데 이거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요? 유기묘 같은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보려고요. 오케이. 아이고, 넌 또 여기서 놀고 있냐? 고양이 기억 속에서도 그는 참 훈남이었죠. 곱다고. 네. 이에 예분은 이것저것 잔뜩 챙겨주는데요. 이거 고양이 사료인데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밥만 먹을 수 없죠. 고양이 간식으로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것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어 그날 저녁 우리 예분이 고생 많았다. 이모가 뭐 해줄까? 안녕하세요. 또다시 병원을 찾은 농부 광식.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집 소한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한번 가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예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축사로 향하는데 전몸살 때문에 아파서 울었네요. 사람이나 소나 전몸살 오면 엄청 아프거든요. 저 풀어주는 주사 맞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씨는 그것도 모르고요. 재진 것 같아서 밤새. 괜찮으세요? 광식의 휑한 머리가 드러나 버리죠. 수 되게 많으셨잖아요. 싹 빠져버렸슈. 왜요? 알고 보니 광식에게도 선생님은 유성우 맞던 날 뭐 이상한 거 없었슈?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이 생겼고 혹시 그럼 아저씨도? 다리만 만졌다 하면요 자꾸 뭔가가 보여요. 전 엉덩이인데? 짐승이고 사람이고요. 다리만 만졌다 하면은 그냥 다 보여요. 근데 그 머리는 어쩌다가? 그 대가로 머리가 빠지고 있었던 건데요. 사람 마음 아니께 지가 신나가지고 주책맞게 다 이렇게 만지고 다녔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올라당 빠져버렸슈. 에? 우리 아버지 알잖아요. 절대 유전은 아니에요. 이에 그는 예분에게도 무서운 충고를 해주죠. 원장님, 큰 힘엔 큰 탈모가 따라요. 큰 탈모가 따라요. 그 말에 놀란 예분은 잠시 병원을 접기로 하는데 미쳤어.
잘 나가다가 휴업을 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이모는? 몰라 그거 며칠 벌었다고 가게세가 나와? 우리 밀린 전기세 내려면 아직 한참 더 벌어야 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친절해진 이모. 이모가 조카 앞세워서 너무 돈 그랬지. 너 쉬고 싶을 때까지 쉬어. 물회 먹고 싶다 그랬지. 우리 오늘 물회 먹으러 가자. 그녀는 예분이 좋아하는 물회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요. 근데 이모 예약 안 해도 돼? 해놨지. 차도 보내준대. 차까지? 하지만 잠시 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아직 안 탔어요. 가게에서 나왔다던 봉고차에는 예분만 타게 되는데 이모. 어머, 싸게. 저기 잠깐만 나도. 저기. 곧이어 예분이 도착한 곳에는 점심 안 드셨죠? 마침 식사 시간에 가시죠. 점심이요? 회로 만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성의를 생각해서 맛만 좀 볼까요? 그렇게 예분이 정신없이 먹던 그때 예분은 이곳에서 맛있지? 10학번 염정이야. 네, 선배. 학교 후배를 만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딘지 모르고 오셨어요? 이곳은 다름 아닌 엄청난 크기의 광어 양식장이었지요. 이게 다 광어들이에요? 오늘 오신 선생님도 우리 애기들한테 백신 주사 잘 놔주면 되는데요. 한 400에서 500g 나가는 광어한테만 주사 놔주면 되는데요. 별거 없이요. 알고 보니 이모가 이곳에 알바를 하라고 보낸 것이었죠. 이게 다 몇 마리야? 한 10,000마리쯤 된댔나? 10,000마리? 다만 여기서는 식사 때마다 광어 요리가 나왔는데요. 광어네. 우럭은 없나요? 그렇게 예분이 알바로 피폐해져 가던 그 시각. 동료에게 들은 범죄자를 찾아보려는 장열. 뭐 보고 계십니까? 너라면 어디서 약을 제조할 것 같냐? 약이요? 그러다 우연히 광어 양식장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아 근데 이 동네는 횟집이 많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수료차가 많이 다니냐? 요 앞에 섬에 광어 양식장이 있거든요. 광어 양식장? 이게 전국 팔도로 배달이 되니까는 배달차들이 주장창 댕겨요. 뭔가 수상한 점을 느낀 장열은 그날 밤 광어 양식장에 잠입을 하고 마약 제조할 때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 환풍기가 필수야. 여기 봐봐. 여기 환풍기도 많지. 비린내에 악취도 가려지지. 그러게요. 딱이네요. 와. 그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죠. 빙고. 더 찍어요? 아니야. 우리 둘러만 안 돼. 예. 이에 다음 날 강력반을 모두 불러 모아 광어 양식장에 들어가는데요. 똥똥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벽으로 붙어! 일로 와. 빨리 붙어! 왜 그래요? 그러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예분을 발견한 장열. 뭐야? 이런 약쟁이 새끼가. 네? 변태, 또 너냐? 그렇게 양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잡혀오는데 형님 이게 뭐요? 아니 그게 저 언놈이 저 밤에 그 만나가지고 가방 열고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 뭐냐고요? 아유. 하지만 그 가루는 이게 사료요. 광어 사료. 사료? 사료라고 우기는 양식장 주인. 그 말에 장열이 직접 먹어보지만 불법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아주 잇몸 달 컸네. 달 컸어. 저기 나는 저 동상 믿어? 아이고 됐슈. 버스 가슈. 그러는 사이 잠시 눈을 붙이려 하는 후배. 저기 덕희야, 담요 좀 갖다 줄 수 있어? 그러자 예부는 담요를 덮어주려 하는데요. 그 순간 후배에게서 무서운 기억이 보였죠. 나만 보겠다 그랬잖아.
나랑만 있겠다 그랬잖아 너! 이에 예부는 크게 놀라는데 왜 그래요? 이거 담요가 떨어져서 다시 덮어주려고. 감사해요. 제가 덮을게. 이에 예부는 종혁과 헤어진 후 옆집에 사는 형사 장혜를 찾아가죠. 납치 사건이에요. 그쪽이 완전 오해해서 잡혀왔을 때 나랑 같이 왔던 내 후배 기억나요? 걔가 사람을 납치한 것 같아요. 그러자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장현. 직접 본 거야? 네. 어딘데 거기가? 하지만 나는 모르죠. 직접 봤다며? 얘기했잖아요. 조능력. 가라 진짜 확. 진짜 납치돼 있다고요. 예부는 어떻게든 설득해보려 하는데 분명히 실종 신고된 여자 있을 거예요. 20대 여자애, 긴 파만 머리에 또 뭐가 있더라? BJ나 스트리머 같아요. 그러나 장현은 믿지를 않았고 아니 그래서 뭐 초능력인지 술주정인지도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듣고 수사를 해달라는 거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예부를 쫓아내버리죠. 가. 진짜라니까요. 제발 나 좀 믿어줘요. 진짜라니까요. 왜? 이에 예부는 일단 혼자서 조사하기로 하는데요. 미정아,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라 너네 동기 중에 염종혁이라고 있지. 너 걔 잘 알아? 아니요. 염정혁 걔 아싸라. 학교에서도 겉돌고 우리랑도 안 친했어요. 그러면 사는 것도 모르겠네? 모르죠. 그러다 종혁의 말이 떠오른 예분. 그냥 아는 형 병원에 있어요. 저기 혹시 무진 근처에 동물병원 개업한 동문 있을까? 갑자기 연락 와서 놀랐다. 무진 근처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근데 선배, 종혁이 데리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동문을 수소문해 종혁의 집까지 알아내는데 여보세요? 종혁아, 나야 복예분. 예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그날 우리가 좀 너무 아쉽게 헤어져서 때마침 종혁은 집에 없었고 주변이 조금 시끄럽다. 바뀌라 그래요. 잠깐 일보러 나왔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그 말에 예부는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하죠. 쇼핑하러 갔나?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나? 그런데 그 순간 선배 종혁과 딱 마주쳐 버리는데요. 여기 계셨어요? 이에 대충 핑계를 대는 예분. 서프라이즈. 저희 집까지는 어떻게? 은석 선배 만나러 왔다가 너랑 같이 일한다길래 놀래켜 주려고 왔지. 그러셨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종혁이 집에 들어갈 핑계를 만들어 보는데 누구랑 같이 사는 거야? 아니요, 저 혼자 살아요. 그럼 너 집밥 먹은 지 오래됐겠다. 남자 혼자 살면 잘 안 해 먹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온 김에 집밥 좀 해줄까? 아니에요. 집에 요리 도구도 없어요. 그냥 밥 사주세요. 그러자 집 대신 기억 속 여자에 대해 알아내려 하는 예분. 요즘에 미투브나 그런 거 뭐 봐? 예? 하도 비슷비슷해서 막 볼 게 없어서 너무 뭐 보나 해서. 저도 딱히 보는 건 없어요. 그래? 안 드세요? 먹어야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요즘은 어떤 BJ가 인기 있나? 미더덕. BJ 미더덕? 혀만 대고 말죠. 그렇게 별 성과 없이 돌아온 그녀. 그때 예분의 할아버지 의환이 아픈 허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괜찮으신데 좀 더 쉬시. 잠시 후 의환이 향한 곳은 아름다운 무진을 관광특구로 만들 사람 국회의원 후보인 주만의 선거운동 현장이었죠. 기호 1번 차주만입니다. 아버님 나오셨어요? 내가 할게. 미안하네. 좀 늦었네. 아버님 시원한 음료수로 갖다 드려. 네. 하지만 일 잘하는 1번 후보 차주만입니다. 주만을 바라보는 의환의 시선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후보 차주만입니다. 일 잘하는 그런 한편 예부는 다시 한번 종혁이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일로 와요. 이어 고양이의 기억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종혁이 집에 들어간 예분. 그녀는 기억 속 여자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데 그러다 기억 속에서 본 방을 발견하죠.
가셨구나. 근데 종혁이 집에 왜 하지만 어디에도 여자는 없었는데요. 어디 갔지? 벌써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기요.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신호 좀 주세요.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종혁. 이에 예부는 일단 욕실에 숨는데 하지만 종혁도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죠. 그러자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하는 예분. 그러나 창문은 작기만 하고 그 순간 창문 틀과 함께 빠져나와야 했는데요. 잠시 후 그 모습을 본 장열. 저 변태 새끼 저거 이제 하다 창틀까지 끼고 다니네. 어이, 뭐냐 이건? 그쪽이 나 오늘 안 믿어줘서 나 오늘 진짜 죽을 뻔했다고요. 야, 네가 이러고 다니는데 네 말로 어떻게 믿어? 그래도 지금 예분을 도울 수 있는 건 장열뿐이었는데 저 이것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에 예분을 도와주는 장열. 그래, 네가 아무리 변태라도 1억은 차만 집에 못 들어가 있지. 조심해요. 아이, 겁 더럽게만 안 다쳐. 저 말고요. 이게 가방이에요. 이게 아직 할부가 안 끝났거든요. 한다, 골고루 해. 그때 내 말 왜 안 믿어줘요? 예분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죠. 나도 미친년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한 얘기거든요. 나 다른 사람한테는 초능력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쪽이 유일하다고요. 왜 내가 유일한 건데? 그쪽은 믿어줄 것 같았거든요. 그건 장열이 사람을 믿는 형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놔준 거잖아요. 믿었으니까 흔들린 거잖아요. 네가 왜 여기? 너 그건 누구한테 들었어? 들은 거 아니고 본 거예요. 그러나 아픈 곳을 찔린 장열은 꺼져. 오늘도 예분을 쫓아내죠. 이에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여자를 찾아보는 예분. 그때 우연히 종혁이 집에서 본 방을 발견하는데 그 방이랑 같은 데인데. 그 방의 주인은 시아라는 BJ였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BJ 시아양이에요. 그 여자다. 10만 원 하트투 나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혁이 집에 없었는데요. 춤춰야지. 너 도네이션에 춤추잖아. 10만 원이면 하트투인가? 방도 같고 여자도 같아. 근데 왜 없었지?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뭐 놓친 게 있었나? 이에 기억을 떠올려 보던 예분은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화면 속 방이 종혁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궁궐이 방이 달라. 이에 채널을 살펴보던 예분은 시아의 집 주소를 알게 되고 BJ 시아양이에요. 이번 컨텐츠는 나에게 킥킥킥입니다. 저희 집 주소 지금 보이시죠? 여기로 선물 보내주시면 돼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와 장열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문장열 형사님 좀 부탁드려요. 전대원 누구세요? 저 변태인데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제가 그때 말한 잡혀있는 여자 누군지 알았어요. 주소도 알았고요. 흥지동 스타 오피스텔 912호요. 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방에 올라가려고요. 형사님 오실 거라고 믿고 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장열뿐이었지요. 저 형사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알았어. 야, 태드창 꼬리 잡혔다. 기다리던 강력 사건이 터지자 야, 난 모르겠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쪽으로 출동하는 장열. 빨리 타. 뭐 이렇게 미적거려. 이에 예부는 혼자서 시아의 집에 올라가는데 그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종혁. 종혁아. 혹시나 했는데 용케 찾아왔네요, 선배. 그러자 예부는 시아의 생사부터 확인하는데요. 그 여자 어디 있어? 그 말에 종혁은 서서히 분노하더니 그래, 우리 집에 살게 하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 선배가 다 망쳤네요. 그 여자 어떻게... 예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대학 다닐 땐 나랑 말 한 번 안 섞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종혁아. 어떻게 알았어?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고 뉴스에도 나온 적 없는데 초능력이라도 생기셨나? 그 여자 아직 살아있지? 이어 무서운 말을 하는 종혁. 겨우 청소 끝냈는데 선배 때문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분이 위험해지려는 찰나 때맞춰 장열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 예분은 시아를 찾아내고 그렇게 두 사람은 시아를 구해내죠. 그리고 잠시 후 상황이 정리되자 저 여자 좀만 늦었어도 죽었어. 예분을 칭찬하는 장열. 네가 살렸다, 봉예분. 사실 방금 전까지 장열은 이 테드창이 무진항에서 배를 곧 탄대야. 확실하대요. 강력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사건다운 사건이네. 선배님, 어쩌면 서울 원복 가능하시겠어요? 하지만 저 형사님 믿고 싶어요. 스톱! 야, 마 어디가 뭐 하는 겨? 저 30분만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예분을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이제 내 말 믿어요? 그만큼 어느새 예분의 말을 조금씩 믿고 있었는데요. 진짜 다 보이는 거 맞아? 엉덩이에 손만 대면?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이코메트리긴 한 거 같은데 왜 하필 엉덩이냐? 이어 그날 밤 병원에 들른 장열. 몸 좀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납치됐었는데. 앞으로 사건 진행 절차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무진경찰서로 옮겨져서 조사받고 있고요. 해당 사건은 강력반에서 맡게 될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퇴원하시는 대로 무진서로 출두, 피해자 진술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데 그때 반장님! 원 반장이 병원에 실려오는데요.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희가 테스트장 잡으러 무진항으로 출동했었잖아요. 테드창이 거래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덮칠까요? 잘 들어. 지원병 올 때까지 여기서 쥐둘려. 반장님. 알고 보니 그는 현장에 연필 하나만 쥐고 들어갔고. 반장님, 설마 조미 아니시죠? 나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 출신이야. 요거 하나면은 열은 일도 아니야. 저쪽으로 가시죠. 움직이지 마라! 그 결과 만신창이가 된 것이었지요. 괜찮으세요? 연필 하나면 일도 아니라면서요. 그래도 다른 형사들의 활약 덕에 테드창 잡은 거 아니었어? 잡았죠. 비동대까지 가세해서.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일로 강력반 세 사람은 자, 오세요. 무진의 영웅으로 등극하고 미치겠네. 내가 가서
받아야 되는데. 권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얘기는 들었어요. 납치 사건 해결하셨다고요. 예. 차 의원님. 아이고 원반장님.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거? 아이 괜찮아요. 아니 이번에 무진에서 큰 마약 사범을 검거하셨다면서요? 예. 역시 우리 무진 씨의 자랑입니다. 예. 1계급 특진까지 받게 되는데 1계급 특진도 받으신다면서요? 예. 나랑 나영사는 요 배양사마 세나만요. 반면 거기에 끼지 못한 장열은 괜히 예분에게 화가 났죠. 변태 새끼 때문에. 한편 그날 밤 주만의 사무실에 침입한 누군가. 그는 서류 하나를 훔쳐 조용히 빠져나가는데 이 사건은 다음 날 곧바로 강력반에 신고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무진시에선 보기 힘든 아주 큰 사건이군요. 근데 지금 웃으시는 겁니까? 제가 웃는 상입니다. 원반장님은요? 네, 아직 퇴원 전이시라서요. 저한테 사건 정황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도난 물품이 뭡니까? 사라진 서류는 주만의 후원자 명단이었고. 후원자 명단이요? 지금까지 저한테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과 액수를 적은 서류입니다. 의원님. 그건 매우 예민한 정보였는데요. 이 명단이 상대방 후보 쪽에 흘러 들어가면 악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 지금 여기서 나눴던 대화들은 절대 언론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의욕을 불태우는 장열. 네? 저 문장열 형사만 믿으시면 됩니다. 나 이제 서울 갈 수 있다! 그는 공을 세워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경력에 큰 오점이 생겼거든? 내 덕분에 납치범도 잡으셨는데. 헤드창만 잡았어도 서울 갈 수 있었어. 내가 널 살렸으니까 너도 날 살려야 되지 않겠냐? 어떡해요? 그러자 예분을 선거운동 현장으로 데려가는 장열. 가서 싹 다 만져. 이 사람들을 다요? 응. 아 어떻게 만져요? 하지만 함부로 초능력을 쓸 수는 없었는데 저 전화 찬스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뿌니뿌니 왜? 오키의 도움을 받기로 하죠. 알았어. 그리고 잠시 후 저기 오네요 저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난 오키. 저기들. 그들은 갑자기 어쩔 TV 저쩔 TV 킹받추 개킹받추 시크릿주쭈 리미티드 에디션 에바 삼치 꽁치 가문의 수치 이 간수치 제로 두 팀으로 나뉘어 싸움을 하더니 이번에 묻혔어! 이번에 선거운동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 틈새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기억을 살펴보는 예분. 그 순간 차이영 보좌관이 사건 당일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왜 왔었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때 장열이 한 여자를 가리키는데 저기 갈색 생머리 여자 보이지? 한번 만져봐. 그런데 그녀가 돌아서자 이에 얼른 기억을 살펴보는 예분. 그런데 어때? 봤어? 예분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못 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본 거 맞아? 네, 못 봤어요. 예분의 눈을 본 장열은 그게 진심이라고 믿지만 하지만 사실 예분은 그녀의 기억을 보았었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주만의 서류를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예분의 할아버지였는데요. 할아버지는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서류를 훔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예분은 이번 사건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JTBC 토일 드라마 힙하게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힙하게 3, 4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예분의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이 본격적으로 사건에 활용되면서 재미가 더욱 고조되고 있죠. 더불어 평화롭던 시골 마을 무진에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예분과 장일의 활약이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조연인 옥희와 이모 현옥의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감상 포인트인 만큼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매주 토, 일 저녁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드라마 힙하게 3, 4화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